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예, 최근에 검찰에서 과거사 TF팀 구성했습니까? 아직 대외적인 활동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긴급조치 구호, 직권, 재심 청구 등 과거사 청산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TF팀이 가동된 건 아닙니까? 그 TF가 아니고 지금 그 관련된 저희가 직권 재심할 사안을 네. 전부 조사해서 거의 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의 검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파악을 하면서 파악되는 대로 묶어서 지금 재심 청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요점은 이른바 그 조봉암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조봉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처형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이거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그 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즉 조봉암 사건 당시 검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양희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해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당시 검찰총장은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공고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 총장께서는 2010년도의 검찰의 어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렇게 완강하게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재심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바로 1년이 지나서 1년도 채 안 지났었죠.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은 일제 강점기 하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여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대법원의 재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권위적인 정부가 있었던 그 인권 보호 기능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봉암 사건, 진보당 사건은 역사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수십 년 전에 지금과 다른 어떤 세상이었을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검찰이 굉장히 잘못을 한 거죠. 근데 그 멍해를 지금 검찰이 계속 지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서 지금이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 사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니까 계속해서 이 사건이 과거사가 되지 않고 현재의 일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고 더 이상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일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역사에 대한 어떤 정리 차원에서도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지금 총장께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재심이 필요한 사건은 뭐 재심에서 다뤄지겠지만은 이미 재심 절차까지 끝난 이런 사건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없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검찰의 태도는 2010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대해서 강력히 부정하던 그 입장이 최종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역사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은 검찰의 마지막 언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과거사에 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더 취할 부분은 하여튼 챙겨서 찾아보고 더 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포괄적으로 묻어가지고 과거사 전반에 관련된 언급을 조금 넘어서서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대법원의 어떤 재심 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총장의 언급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뭐 공수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서 예, 공수처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입니다. 그 본의원의 오전 질의가 언론 기사가 났는데 그 민주의 소리인가요? 제가 과거사 다 덮자라는 취지 내용을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제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사 그리고 적폐청산 하는데 공정하고 적법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 설치 권고안 낸 거 보셨죠? 보도자료 낸 거. 네,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지금 총장님 말씀 안 하고 있지만 거의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꽤 많잖아요, 그죠? 지금 조사단의 그 공무원 공직조사관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 내용의 설치 권고안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민간조사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그런데 파악을 다 아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을 이렇게 보도자료로 냈는데 이걸 못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보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파악을 보고도 지금 이건 기억을 말이 못할 안 수 돼요.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중요한 문제, 과거사 문제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보도자료로 9월 29일 날 공개해서 낸 겁니다. 거기에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산하에 조사단을 둔다. 조사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민간 조사관과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공직조사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민간 조사관에 동의하십니까? 이 조사관의 역할, 지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단은 규모와 선정 방법, 조사 대상 사건, 조사 진행 방식, 조사 진행 순서 등 조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동의 못 하시죠? 거기에 보면 검사를 포함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청과 출석 및 진술 요구, 진술서 제출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한다. 이런 권한들을 부여해 놨어요. 검사들이 이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조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법률적인 총장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서 해야지. 지금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민간인들이 국가 기밀에 대해서 그냥 열어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 기밀들 못 보는데 정당한 공직 임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그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이 그것을 보든지 어떻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는 총장님은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서 그 일을 수행하시면 되죠. 왜 민간위원회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이런 대혼란을 줍니까? 그리고 그런 초법적인 권한들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정부의 부처에 청와대에서 지금 적폐 TF 만들라고 말도 안 되는 저 공문 내려보내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법률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부총리 주재하에 공공기관 인사 채용 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 했죠. 그것이 이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7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재가동 지시하면서 지난 9월 26일 날 참석하셨죠? 1차 회의 때. 네,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뭐 유의미한 많은 회의가 됐나요? 정책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정책 회의 했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 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가 9차례 개최 통해서 청렴도 지수와 반부패 지수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음 정부에 중단돼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름을 바꿨는데 정책협의회 1차 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의 저 그래프가 지금 질의하려는 요점은 이른바 그 조봉암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조봉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국가별난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처형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이거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그 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즉 조봉암 사건 당시 검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별난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양희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해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바로 1년이 지나서 1년도 채 안 지났었죠.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은 일제 강점기 하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을 탈당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여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기반을 다졌다.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대법원의 재심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거에 검찰이 권위적인 정부가 있었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최근에 검찰에서 과거사 TF팀 구성했습니까? 아직 대외적인 활동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긴급조치 구호 직권 재심 청구 등 과거사 청산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TF팀이 가동된 건 아닙니까? 그 TF가 아니고 지금 그 관련된 저희가 직권 재심할 사안을 네. 지금 전부 조사해서 거의 다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의 검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파악을 하면서 파악되는 대로 묶어서 지금 재심 청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당시 검찰총장은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공고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 총장께서는 2010년도의 검찰의 어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네. 못한 상태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검찰이 이렇게 완강하게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재심 권고 그 인권 보호 기능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 조봉암 사건, 진보당 사건은 역사로 돌려보내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게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수십 년 전에 지금과 다른 어떤 세상이었을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검찰이 굉장히 잘못을 한 거죠. 근데 그 멍해를 지금 검찰이 계속 지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서 지금이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 사과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니까 계속해서 이 사건이 과거사가 되지 않고 현재의 일이 되어가지고 지금도